자, 박지원 아나운서만 알고 싶은 탑5니까 이제 다 같이 알아야 되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선택은 김영민 매니저와 정경민 차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네, 반갑네요. 네.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살이 좀 붙었네요. 네. 네. 뭐 별건 아니고 어디 갔다 온 건 아닌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신 2차 접종 완료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책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 시간은 안 돼가지고 컨텐츠를 좀 많이 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간에 그 가장 관심이 많은 오징어 게임과 네. DP 네. 정주행 다 했습니다. 아 재미도 있고 네, 느끼는 것도 많고 그 뒤에 또 엔터 오늘 또 네. 리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잠시 해보도록 하고 자 앞서 이제 수급 내용을 봤습니다만 특이 사항이 좀 포착되는 건 무엇이 있는지 정경민 차장은 뭐 보셨어요? 뭐 가장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NC 소프트였어요. 이제 NC 정말 소프트. 큰 오랫동안의 이제 고생 뭐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1위에 나타나서 NC 소프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따로 게임주로 있다가 좀 더 빼놓고 네. 뭐 잘 가고 있는 것들보다는 좀 어제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었던 공매도 상위에서 하나 좀 골라봤고요. SKC입니다. SKC. 네, 뭐 좀 고민이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좀 많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재료가 뭐였죠? 어제 SKC는? 하려고 예상됐던 게 좀 밀리면서 약간의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크게 좀 뒤로 좀 밀렸었죠.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영국 넥시온사와 함께 음극재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세간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사회에서 이제 부결이 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좀 뒤로 좀 밀린 부분이 있었고 그게 그렇게 악진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걸 좀 풀어드리려고 아, 이제 이거를 이제 네, 미안합니다. 준비를 했었죠. 네, 너무 오래 쉬신 거 아니에요? 적응은 사실 안 돼요. 네, 지금 뭐 네. 조명도 네. 너무 눈부시고 사실. 그러니까 대형주 치고는 너무 변동성이 좀 컸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역시 밸류가 높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의 이제 삐끗하면은 이 정도의 큰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또 새삼 또 한 번 좀 느꼈고요. 역시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의 편승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이제 예상하고 틀어지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좀 쏟아졌다. 그래서 공매도 상위에 올라간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고 매도 상위에도 뭐 기관 외국인 거의 1, 2위를 지금 뭐 기록하는 그 정도의 좀 매도가 좀 나오는데 SKC는 되게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SK 그룹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또 화학 이제 동박을 비롯한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키우고 있는 이제 그런 그룹 내 수직 계열화의 핵심 회사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소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SK 반개 그룹 내에서 좀 열을 좀 올렸었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뭐 영국의 넥시온이라는 회사와의 어떤 상징성은 좀 있었다고 좀 생각은 들지만 결국에는 음극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향성은 결코 좀 틀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최근 9월에 주가가 조금 발짝 상승했던 거는 네. 음극재 이슈였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음극재 이슈가 근데 이제 있었는데 양극재인 에코프로비엠이 워낙 그렇죠. 강하다 보니까 음극재도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2차 전지 전체적인 편승을 일부 뭐 요즘 표현으로는 버스를 탔다라고도 얘기를 뭐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밀리면서 다시 이제 박스권 내로 좀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수급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에 의한 상승인데 재료가 하나 뭐 어그러졌다고 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렇죠. 로스컷이 걸리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렇게 네. 쭉쭉쭉 내려가는 그래서 공매도까지 들어가는 맞습니다. 이런 상태. 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급이 엉켜 있는 상태고 기업의 본질을 흔든 건 아니고. 그렇죠. 펀더멘탈 자체로서는 크게 흔든 건 뭐 지금 하기로 한 거를 안 했을 뿐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날아간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앞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동박계 그런 넥실리스죠. 그런 좀 실적만 감안하더라도 뭐 지금 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움직임은 뭐 저는 뭐 충분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이런 합작 소식 이전에도 주가는 16만 원, 17만 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에 그런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공매도 좀 걸려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좀 안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본다면 글쎄 뭐 저는 뭐 빠른 상승이 올라왔었던 만큼
빠른 하락으로 좀 대처가 됐었고 그리고 다시 지금 박스권 내로 좀 들어온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뭐 저는 16만 원 이하의 기회가 온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은 완성차 메이커들까지도 지금 다 소재에 좀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극재 시장에서 필수적인 이런 그 일렉포일 동박의 어떤 가치 그리고 뭐 지금 사실 SKC의 또 핵심적인 하나가 이제 프로필렌 옥사이드라고 이제 PO 소재가 있어요. 뭐 우리가 네. 뭐 화장품부터 식품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런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이제 여기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이런 3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는 시점에서는 다시금 좀 재정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하락은 굵고 빠르고 강한 그런 하락으로 뭐 길어야 한 다음 주 정도면 다시금 좀 재정비를 마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SKC를 오늘 좀 특이하게 공매도 상위에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그렇긴 한데 코롱인더가 어제 같이 빠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그렇죠. 관련 기사를 또 한번 훑어보니까 그 삼성의 지금 폴더블 폰 특히 이제 그 플립 G 뭐 수요는 굉장히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네. 생산하는 캐파가 지금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공급을 맞추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 이제 UTG 얘기했잖아요. 울트라 싱글레스. 삼성이 근데 이 사실은 두 가지의 컨셉이었는데 디스플레이의 투명 PI 그리고 이제 UTG. UTG를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FTG. 네. 뭐 용어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초방막 유리 쪽을 강화하다 보니까 투명 PI 쪽이 사그라드는. 그래서 SKC가 그거를 타개하고자 2차 전지의 음극재 쪽을 막 디벨롭 하다가 이게 부딪혀버린 거죠. 코어롱인더가 같이 빠진 게 조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역설적으로는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일단 빠진 이유의 어떤 핵심으로 보면은 어제는 뭐 사실 그 부분이 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PI 이슈는 조금 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보급형 또 이런 그 모델들이 뭐 삼성만 만들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SKC는 재료 때문에 좀 과도하게 급락했다 네, 이게 네. 포인트죠. 그렇죠. 네. 김현 매니저는 네, SKC 저도 조금 이제 좀 첨언을 좀 해드리면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워낙 뭐 비싸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어저께 이제 SKC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모든 게 다 가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 BM만 이제 2024년에서 2026년 수주 공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지. 네. 나머지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제 2024년, 2026년에 증설 투자를 이렇게 하면 실적이 이렇게 될 거다. 요렇게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PER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막 50배, 60배 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SKC가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이게 그 정정 공시를 해가지고요. 올해 잠정 실적 영업이익이 한 4,500억 정도 될 거다라는 잠정 공시를 내놨어요. 네. 그러면 지금 SKC 시가총액이 어저께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 6조 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대비하면은 정말 저평가거든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시가총액 6조 원 정도 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한 400억, 500억 정도 영업이익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0조를 넘었잖아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SKC가 이제 정말 싼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이제 노이즈가 좀 나올 때마다 이 공매도 수급이 SKC 주가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기업이 어떤 본질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다른 소재 기업에 비해서 정말 좀 절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SK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급락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뭐 차장님께서 지금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올라서기가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 하락이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노이즈들이 좀 매수를 좀 싸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뭐 SKC는 최근에 이제 또 그 앞으로 이제 투자 계획, 경영 계획에 대한 것도 공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CPI 쪽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소재 개발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쪽 이제 CMP 패드라든지 블랭크 마스크 개발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소재단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SK 그룹 내 이제 계열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이 방어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김영희 매니저가 힘을 실어줬고 네. 저는 근데 좀 별로. 네. 좀 두 분하고는 안 맞네. 왜 이렇게 다운돼 계세요?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2차 전지가 요즘 뜨거운 이슈긴 해요. 근데 좀 뭘 얘기를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빠를까? 약간 의문점은 좀 들기도 하고 막 미래를 끌어오는 것들 속도들이 빨라가지고 자 그건 그렇고 네. 김현 매니저는 아까 수급 특징 네, 저는 포인트 오늘 중에 이제 올림픽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유바이오로직스. 종목. 사실 추석 연휴 이전에 이 종목을 제가 또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뭐 네. 주가가 잘 가고 있어서 복귀를 또 해드릴 겸 해서 어저께 또 장 후반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사노피가 어저께 이제 mRNA 백신 개발하는 거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가 우리 시장에 이제 개장하기 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개장하고 나고 오후장에 부강약품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네.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20몇 %씩 막 급락을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자신이 확실하지는 않단 말이죠. 네, 임상 이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효성을 입증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추가적인 임상을 하기에는 재무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제 머크 아까도 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네. 했지만 네. 머크의 재료가 몰노피라비르가 제일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머크가 딱 선전해 버리면은 거의 순자 독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후행하는 기업들은 굉장한 리스크죠. 이게.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나오면은 분명히 이제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맞아요. 이제 악재성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도 부강약품이 현명한 선택을 한 거다라고 보여져요. 과감한 결정인 것 그러면 같아요. 실제로 부강약품은 이제 뭐 그 계량의약품부터 해가지고 사실 다른 쪽으로 가면 돼요. 네, 사업을 잘하고 있었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발굴도 좀 잘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불확실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치료제 개발을 빨리 손을 턴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어저께 이제 장 후반에 부강약품 급락하고 뭐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도 급락하고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던 한국 BNC 이런 기업들이 막 급락을 해버리니까 같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제 자체 개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 되고 반증이 되니까 상당히 맞습니다. 다 휘어버리는 형태가 된 그래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좀 나온 상황이기 많이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성공의 가능성을 이제 좀 따진다고 봤을 때는 코로나19 백신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mRNA 쪽보다는 DNA 합성 방식으로 지금 어쨌든 그 코로나19 백신을 또 개발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어저께는 또 반사수혜를 입으면서 다른 종목들이 급락했는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장 막판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12%가 급등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어저께 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정말 뭐 많은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오늘 유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복귀를 좀 해드렸고 뭐 충분히 네.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살아남은 몇몇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잘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또 뭐 정부가 내년도에 그 이 백신하고 치료제 관련된 예산을 얼마 5천억 대인가 좀 증액을 한 것 같고 네. 그 이슈가 이제 기업들한테는 아직 살아있는 재료가 그렇죠. 조금은 네. 있겠군요. 자, 하여튼 뭐 수급의 특징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분이 따로 준비한 그 나만의 선택이 있을 겁니다. 두 분이 준비하신 종목을 일단 한번 잠깐 보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은 솔브레인 홀딩스를 얘기하셨고 김영민 매니저는 삼성전기. 네. 네. 자, 조 기업 얘기하기 전에 어제 정경민 차장 YG 엔터테인먼트를 네, 어제 엔터가 다 강했죠. 엔터 섹터가 다 강했어요. 쉬운 근데, 투자. 네, 그냥 뭐 틈새가 소재 이거 어렵거든요. 반도체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실 개인 네. 투자자들이 뭐 DDR5만 뭐 어널링 뭐 이런 거 좀 머리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운 거. 오징어 게임하고 DP.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블랙핑크. 걸그룹들. 아유, 네, 네.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몇 번 말씀하시나요? 되게 재밌게 보셨나 봐요, 오징어 게임. 특정 프로그램을 어필하는 건 아니고 재미있는 거 재밌다고 하지 그러면 돼요. 네. 뭐 달고나 키트 사셨나 보네요. 아니에요. 어렸을 추억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네. 그렇죠. 우리 다- 국자 태워 먹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놀았죠. 네. 네. 맞고 엄마한테. 네, 지금 뭐 YGN 그러니까 엔터 섹터를 좀 살펴보면 어제 이제 엔터 4 빅4 엔터사가 다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딱히 악재가 없어요. 네. 그나마 악재 있었던 이제 중국 쪽의 이슈는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다 이제 소화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제 어제도 좀 강조드린 부분이 엔터, 미디어 또 컨텐츠 요거는 우리가 나눌 때는 이렇게 편의상 나눕니다만 이제 어떤 특정 펀드나 뭐 특정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는 하나의 섹터로 바라보고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확장적으로 있고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하반기에 대한 그런 기대치의 밸류를 늘릴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대한민국이 반도체도 제일 잘합니다만 네. 이쪽도 제일 잘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틈새가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뭐 논리는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엔터 빅4가. 네. 그래서 뭐 저는 연말까지는 하여튼 뭐 전고점 이상까지 좀 열어두고 접근을 하셔도 틈새 종목으로 뭐 이 종목을 막 포트폴리오 50% 담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뭐 이 약간 스윙의 개념으로 분기 정도의 스윙의 개념으로 막 뭐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또 4분기에 실적 안 나오면 또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엔터에 대해서 딱히 큰 악재가 없는 그런 틈새 종목이고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수급으로도 열려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볼 때는 좀 연말까지 열어두고 보셔도 충분히 성과는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짧게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볼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죠? 거기에 이제 K 컨텐츠 K 한련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엔터테인먼트 안에는 컨텐츠 제작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반복적이지만 오징어 게임과 이제 DP라고 하는 넷플릭스 주가가 어제 최고치. 예. 다시 경신했죠. 오징어 효과라고 하던데. 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작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네. 정작 주가는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게요. 거죠. 뭐 네.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네. 종합 콘텐츠 제작사 중에 뉴도 우리 저희 김현 매니저가 네. 며칠 전에 하셨다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아마 뉴를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11,000원 구간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뭐 13,000원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며칠 또 쉬다가 어제 또 컨텐츠 종목들이 좋았잖아요. 뭐 뉴뿐만 아니라 뭐 덱스터 같은 이런 이제 VFX 만드는 기업들도 몸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키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제작사들 드라마 제작하는 기업들이 같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K 컨텐츠의 가능성을 아주 널리 이제 알린 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면 네. 그런 이제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앞서 제가 좀 아쉬움을 토로한 게 이제 수익 배분의 구조.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데다 납품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뭐 엄청난 흥행을 하더라도 그냥 납품 단가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이제 수익 배분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K 컨텐츠의 어떤 강점들이 전 세계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화나 뭐 드라마 제작 역량을 지금 인정을 좀 받고 있는 NEW, 뉴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와 또 자회사 스튜디오 앤 뉴가 OTT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되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수혜를 감안한다면 저는 이 목표가를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아직 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저걸로 오늘 밀고 가도 되겠는데 그냥 YG 엔터하고 뉴 이렇게 그죠? 해가지고. 이 추세가 이제 막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셔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뭐 하려고 보여집니다. 다른 것도 준비해 왔어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삼성전자 시간이 되려나 보네요. 뭐 짧게 뭐 이거 올림픽에 한번 다뤘던 종목이기도 해서 뭐 좀 짧게 보면은 그래요. 지금 하여튼 네 뭐 이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근데 뭐 한 제가 볼 땐 빠르면 5년 아니면은 한 8, 9년 후에는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한번 이렇게 정리되듯이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워낙 싸게 잘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한국 회사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솔브레인 홀딩스 보면은 좀 좋은 수급을 보이다가 거짓말같이 좀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좀 다시 좀 강세로 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작년 8월 분할 이후에 좀 제대로 된 반등을 한 번도 좀 못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처음 반등 시도가 나오는 그런 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액에 좀 특화된 그런 자회사를 좀 3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유럽과 아시아와 또 미주 이렇게 좀 있는데요.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또 유럽 현지 거점 모두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또 전액 쪽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치가 너무 뭐 유튜브도 한번 다뤄주셨잖아요. 저희, 네. 했었죠.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좀 너무 좀 아직 제대로 재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도 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탄력을 좀 더 붙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솔브레 홀딩스를 좀 어제 연장선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이렇게 간간히 매수들이 수급이 좀 보이는데 네, 이건 네. 아마 밸류에이션을 낮게 보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들이는 거 그런 것 뭐 있죠. 이런 것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솔브레인 홀딩스 정혜민 차장. 그다음에 네. 김민 메이저는 저는 이제 삼성 전기. 전기를 가져왔는데 전기 제가 오늘 아침 뭐 제로 나왔던데. 예, 최근에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캠트로스부터 해가지고 뭐 CIS 같은 이런 장비 종목들 거의 뭐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좀 지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맨날 2차 전지 소재 종목만 얘기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기판 쪽 쇼티지 사실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결국 공급 측면의 이 쇼티지 때문에 생기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보면은 반도체 기판의 어떤 쇼티지 풍기 현상이 정말 좀 심각하거든요. 대만에 이제 유니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반도체 기판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중국의 공장 3군데를 가동 중단을 시켜놨어요. 중국의 전력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만에서도 사실 상반기 때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공정이 아직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전력난 때문에 지금 공장 가동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판 기업들한테 지금 SOC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삼성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기판이 모자라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플이 지금 아이폰 13을 지금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 13도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개통을 하려면 최소 2주에서 4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게 국내는 오늘부터 뭐 판매 접수인가? 예. 근데 이제 최소한 2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애플 입장에서 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FPCB 이 기판을 또 조달을 못 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아이폰 13도 지금 출시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우리 갤럭시 뭐 Z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풍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반도체 칩의 문제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퀄컴 스냅드래곤 이게 이제 물량이 딸려가지고 지금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을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출시에 또 그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기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판을 마구 지금 사들여가지고 이미 이제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은 재고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증설을 하겠다라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덕전자, 심텍, 뭐 삼성전기 다들 지금 증설을 오히려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속된 말로 좀 노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삼성전기 요즘에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막 카카오라든지 막 이 빠져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대덕전자라든지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삼성전기는 뭐 가격 전략은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 일단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을 하시되 목표가는 좀 중기 관점으로 제가 23만 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다만 충분히 중장기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기 때문에 23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은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김혜미 매니저는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아침에 나온 재료가 이제 미국의 AMD의 반도체 기판 전용 라인 구축 소식이 나왔고 투자 규모는 1조 1천억. FC, BGA, 네. 플립칩, 플립칩, 올그레이드 네. 어레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도체 패키지용 PCB 맞습니다. 요즘에 가장 좀 갖고 어렵긴 있는 기판이고 단가도 가장 높은 거죠. 네. 인텔에 이어서 AMD 라인도 지금 뭐 한다 이 얘기네요. 네. 재료는 좋고. 자, 그러면 두 분은 두 분이 아니구나. 여기만 가죠.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네, 오늘은 무료 방송 없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